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졸고 보니 별거 없다.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역사 공부를 하세.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미친 듯이 주무신 우리 피디님을 위한 헌정강입니다. 피디님. 자기만 해, 이번 시간에. 자, 여러분, 복수의 길은 굉장히 길고도 험난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할 거라는 거. 내가 나중에 여기서 치킨 혼자 먹을 거야, 내가. 냄새 막 풍기면서. 피디. 아니에요. 나눠 먹을게요, 피디님. 내가 딴 거는 내가 복수해도 먹는 거 갖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 그쵸? 먹는 건 함께 나눠 먹는 걸로.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시대까지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술렁술렁 진짜 그냥 죽 먹듯이 넘어가는 사회시간 가져볼 건데요. 역사시간 가져볼 건데요. 피디님 남 탓해도 안 돼요, 여러분. 피디님 때문에 내가 사회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사회도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 통일신라와 발해를 요즘에는 뭐라 부르냐면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발해를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일신라 시대이다라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공부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발해가 만주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지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아? 피디님 뭘 것 같아요? 지도를 그릴 때 제일 여기 내가 그려놨어. 나 이런 여자야. 뭘 것 같아, 피디님? 대답을 해. 정확하게 그려야 돼. 자, 선생님 우리 피디님 좋아해요, 여러분. 뭐랄까 목소리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여러분. 목소리 정말 좋아요. 신께서 목소리를 주셨어. 목소리만. 미안. 하나님이 난 다 줬어. 살까지 줬네, 내가 진짜. 자, 바로 독도 여러분 꼭 그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봐. 독도. 이놈의 일본 놈의 이 진짜 상스러운 역을 진짜 1000만 가지를 붙여도 진짜 모자를 그래서 우리가 독도는 꼭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흐름을 아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표로 우리가 가로 연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6세기 전성기였던 나라가 어디였죠?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 무슨 왕이었을까요? 바로 진흥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전사제도 군인 집단인 화랑도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배신하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함흥 평야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 바로 신라 전성기가 바로 6세기 진흥왕 때였습니다. 신라는 이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바탕으로 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게 돼요. 자, 이제 6세기가 지나고 7세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국제관계라는 거, 나라와 나라라는 건 절대로 영원한 한 팀이 있지 않아. 선생님,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선생님, 어느 나라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죠. 얘들아,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국제관계는 있지 않아. 자, 그러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국제관계인데,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는 이 동아시아 쪽에서 나라들이 편을 갈라서 대립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립을 하게 되냐면, 자, 요렇게, 자, 한반도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대륙에서는 수나라가 들어섰다가 곧 당나라가 수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그리고 자, 이쪽에 섬나라 뭐가 있습니까? 왜?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자, 6세기 신라의 전성기였기 때문에요. 이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한반도에서 이제 거의 왕따 같은 거?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가 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와 수와당과 한 팀을 먹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가 한 팀을 먹겠죠. 백제의 영원한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백제와 왜가 한 팀을 먹어요. 너희들 그 천년지에 옛날에 성유리가 백제가 나중에 성왕 때 이름을 부여국, 남부여라고 바꾸는데 이 성유리가 거기 나오잖아. 이제 그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유리가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던 거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백제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어 잘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도 백제어를 잘하는 거야. 왜? 일본의 왕실이 지금 백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일본의 왕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거의 한 필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자, 이렇게 중국의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자,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한 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어디가 돌궐이라는 민족이 한 팀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동서 세력 대 우리가 이거 수당과 요거 동서 방향이잖아. 동서 세력 대 남북 세력 간의 대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통일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요. 이 통일 왕조가 하는 제일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통일 왕조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요. 정복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수나라의 주변 국가가 뭐가 있었을까요? 고구려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이 612년에 뭐를 통해서 살수 대첩을 통해서 막아내게 됩니다. 무리하게 고구려를 공격했던 수나라 같은 경우는요, 무리한 이런 그 국력 낭비에 의해서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망하게 되고요. 무슨 나라가?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잘 지내나 했어요. 하지만 곧 자신도 고구려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이런 야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이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자 무엇을 살수대첩 이후에 천리장성이라는 성을 국경지대에 쌓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거. 자, 고구려가 국경지대에 당나라를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쌓죠. 얘들아, 천리장성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편이 어디에 위치해? 아, 나 이렇게 앞에 나가지 말라 그랬지? 그래요. 저 머리통 커요. 인정할게. 당황하지 말고. 얘들아, 선생님 이게 화면에 나간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선생님 머리통이 크구나. 뭐 어떡하겠어. 선생님은 살 안 빼요. 어떡하겠어. 뭐 내 인생인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피하게 살 거야. 나는 우울한 말라깽이로 죽느니 행복한 돼지로 살다가 나는 얼마나 행복해.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선생님 어디일 거라 생각해요? 개경? 이야 이렇게 무식할 수가 정말로 님짱. 자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의 영역하면 당연히 만주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 있는 거야. 만주 쪽에. 요쪽 우리가 요동과 요서의 경계가 된 여기 라오허강 그쪽에 있어요. 여러분 천리장성은. 그래서 그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서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거대한 토목공사잖아. 많은 사람을 막 부려야 되죠. 강력한 권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독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당나라가 침입했습니다. 우리의 고구려 막아내죠. 자, 645년에 어디서 안시성 싸움에서 막아내게 돼요. 오키도키 됐나요? 정말 당나라는 자존심이 완전히 스크래치가 난 거야. 자기가 중국을 통일한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국경을 넘지 못한 거잖아. 이 안시성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이 당나라의 그 싸움을 잘한다는 당태종 완전 혈압받고 막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내에서 그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신라가 먼저
고구려의 똑똑똑 문을 두들겨요. 나하고 한 편 먹을래? 그래서 고구려가 싫거든? 이렇게 말해요. 자, 당연히 백제하고는 못 먹죠. 왜? 성왕을 배신했잖아. 백제의 이제 그 왕들은 이 신라한테 복수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신라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아씨 큰일 났네. 백제 공격하지? 고구려 한 팀 안 먹는다 그러지? 아씨 어쩔 수 없어.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무엇을?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8년에 자 신라와 당나라가 뭐를 맺는다? 나당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되겠고요. 자, 나당 동맹을 맺고 난 후에 이제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 그때 막 우리가 그 삼천 궁녀들이 낙하함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얘들아 막 죽었다고 하잖아. 낙하함 가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가봤거든요. 자, 한 100명 떨어지면요. 이 낙하함 높이로 꽉 차요. 이게 말이 안 돼. 3,000명 떨어질 수가 없어. 내가 3,000명! 얘들아, 진짜 나 같은 사람 10명만 떨어져도 돼. 정말 안 돼요. 근데 그 3,000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의저왕이 그렇게 향락과 사치와 이런 화려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나 했는데 당나라가 약속하고 다르게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여요. 야자 들어가는 거 치고 괜찮은 거 없어? 그쵸, 피디님? 야식. 아, 좋네. 이거 좋은 건데, 잠깐만.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야? 안 좋지, 그건? 예. 왜 표정이 그래? 우리는 중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피디님. 야자. 난 야생동물 말한 건데? 야구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나라와 신라가 나단 전쟁을 시작합니다. 끝내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라는 곳에서 이 신라군이 이기게 되면서 676년에 신라가 드디어 삼국을 어떻게 되는 거죠? 통일을 하게 되죠. 됐나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는요, 만주 지역까지 차지하지 못했었어요. 어디냐면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아래쪽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동강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나라가 막 지배하려고 했지만 고구려 유민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98년에 옛 고구려 땅에 우리가 이제 만주에 보면 동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누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 순서 정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대조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말갈족이다. 아니다.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선생님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자랐어요. 자, 외모는 한국인인데 걔한테 물어봤어. 야, 너 한국인인데 한국 들어와 살 거야? 사촌 동생이 한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왜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야. 난 미국에 살 거야. 그러니까 걔는 완전히 자기를 미국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민족을 결정한다는 거는 외모가 아니야. 외모도 하나의 조건이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제일 크거든요. 자, 대조영은 말갈족의 후예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고구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해 지배층이 대부분 고구려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족인 고씨가 지배층으로 권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 직책들은 다 고구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기침 좀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선생님 몰래 새우깡 하나 먹었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넘기고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급한 마음에 우리 피디님을 위한 이 헌정 강의를 위해서 졸면 안 돼. 응?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 피디님. 그래서 요거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얘들아, 우리가 요 시기에 요 나당 동맹을 누가 맺었다? 신라는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맺겠죠. 그 이후에 진덕 여왕이 후사 없이 죽게 되면서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당 동맹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요, 여러분. 어디까지냐면 요 해공왕이 죽을 때까지. 요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해공왕이 이제 그 피살당할 때까지, 해공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피살당할 때까지를 신라의 중대라 불러요. 중대. 신라의 시기를 나누면 그럼 그 전은 뭘까 얘들아? 중대 전이니까 상중하 했을 때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기점은 뭐냐면 신라 상대는 신라의 왕족 중에서 성골이라는 왕족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요. 오케이? 근데 이 중대부터는 성골이 싸그리 죽습니다. 성덕여왕과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었어. 얘들아,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결혼했어? 못했지. 왜 못했어? 성골 남자가 없어서 못한 거야. 그래서 중대는 자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누가?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중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왕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김춘추의 가문에서만 태종무열왕의 가문에서만 왕이 나와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자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만이 남자들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김춘추의 자 처남이 누구예요? 김유신이잖아. 그러니까는 김춘추가 정치 권력을 잡고 김유신이 군사로 서포트 해준 거야. 그러니까는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 정근대 사회라고 옛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권을 잡고 군사력을 같이 잡아야 돼. 그걸 받쳐준 거야. 그다음에 딴 왕족들이 무서워가지고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봐봐 삼국통일하는 데 앞장섰어. 그러면 그 삼국통일하면서 이제 차지한 땅이나 전리품은 당연히 누구 거야? 다 이 김춘추 가문 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 가문이 당연히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다른 왕족들이 별로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중대입니다. 그러면 중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대는 봐봐. 김춘추 가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차지한 땅, 자 그들의 그런 그 역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력, 그 다음에 김유신 가문의 서포터 이런 것에 의해서 왕권이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강화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진골 귀족들 있죠. 그런 진골 귀족의 힘이 약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 780년에 이 태종무열왕의 마지막 직계자손으로서 해공왕이 피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 태종무열왕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나지 않아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신라 하대라고 불러요. 신라 하대는 신라 말기로서 자, 여전히 진골 귀족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만은 자,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아니야. 내무랑 가문이 있죠, 여러분. 신라의 왕족 중엔 되게 가문이 많어. 근데 내무랑 가문에서 보통 왕이 나요. 보통 왕이 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힘 있는 자가 누구든지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반계라고 그래요. 자, 직계라는 거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넘겨준 직계야. 너희들 봐봐. 선생님하고 우리 PD님이 남매가 아니야. 아우 기분 나쁜데. 나의 미모는 원빈 정도 하고 원빈이 기분 나쁘겠지? 원빈한테 미안하네. 그러면 김수현 아니야. 그것도 미안하네. 우리 둘이 남매해요. 그렇죠? 기분 안 나쁜 걸로. 그러면은 우리 둘이 남매야. 그럼 얘들아 우리들은 같은 핏줄이지. 자 직계일까 반계일까? 반계예요, 여러분. 직계는 무조건 할아버지야 난 직계야.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식으로 자식간이 돼야 돼. 형제간은 반계예요. 그래서 자 반계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니까 뭐 삼촌이 오른다거나 사촌이 오른다거나 뭐 16촌이 오른다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소리는 뭡니까? 왕권이 굉장히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리고 자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진골 귀족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이 강화된 거죠. 됐나요? 그럼 얘들아 왕권이 약화돼. 그러면 왕이 관리들을 지방에 보내는데 그 관리들이 왕말 제대로 들을까? 안 들어.
자, 지방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못해, 얘들아. 그래서 자, 지방 세력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을 얻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지방 세력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호족들. 그래서 호족들이 힘을 얻게 되죠. 되셨나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신라의 특징이야. 통일신라의. 통일신라는 왕권이 강한 중대를 거쳤다가 약화되는 하대를 거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대 때는 진골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진골귀족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왕들을 죽이는 그런 완전히 하극상의 세상이었고, 그러면서 지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지방 세력의 힘이 너무나 세지고 그 지방 세력을 뭐라 부른다? 호족이다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 얘들아,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이거예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가 발해를 볼 거예요. 자, 발해 대조영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발해를 세우면서 뭐라 불렸냐면요, 고왕이라고 불렸어요. 발해를 건국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무왕입니다. 자, 역사에서 무자가 들어가면 뭘까요, 여러분? 역사에서 무자가 들어가면 싸움,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무왕 때는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 나와요. 자, 문왕이에요, 여러분. 자, 문왕은 말 그대로 문화를 융성시키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해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전성기가 언제다, 얘들아? 바로 9세기 전반 선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됐나요? 선왕 때가 전성기예요. 그래서 자, 전성기 때 당나라에서 발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 동, 성국이다 라고 부르고, 영토가 옛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보통 정성긴 영토가 넓잖아.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됐나요?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발해가 전성기일 때 신라는 어떤 시기였어? 봐봐. 무슨 기야? 하대잖아. 혼란기였어. 오케이. 그러면 혼란기에 딱 정점을 찍은 왕 누굴 것 같아? 혼란기에 정점을 찍은 왕 바로 자, 요때 나왔던 9세기 말에 나왔던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맨날 파티 즐기고 그 다음에 막 여러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얘들아, 솔직히 우리 말하자. 이건 되게 여성을 비하하는 거야. 왜냐면 자, 나쁜 왕들 있지. 나쁜 왕들도 맨날 정치하는 여자들하고 놀았어. 그럼 진성여왕이 남자들하고 노는 게 잘못된 거야? 그지? 그게 아니 왜 진성여왕 더 욕먹어야 돼? 그냥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욕을 할 거면 똑같이 하라고. 똑같은 이런 양으로. 자, 남자가 살찌면 이런 말해요. 오, 남자답다. 내가 살찌면. 네, 알아요, 저도. 얘들아, 이거 배예요. 아셨죠? 선생님 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배예요. 그냥 배. 지금 화면에 자꾸만 내가 이게 보여서 배예요, 배. 자, 배야. 쳐다보지 마. 배야. 수업을 좀 봐. 수업을. 헌정 강의잖아. 당신을 위한.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 끝내는 백성들이 참다 거의 100년을 참은 거야. 진성여왕 때 잘 봐봐. 지방에는 호족 세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거의 왕 노릇하는 애들이야. 자, 걔네들이 내가 지방의 왕이니까 나한테 세금 안 내면 너희들 괴롭힐 거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막 세금을 내요. 근데 여왕은 파티하느라고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관리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요. 그럼 신하들은 또 걔가 왕이니까 또 세금을 내요. 근데 그 세금이 중간에 또 딴 사람들한테 가버려요. 왕은 또 파티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안 와. 또 보내요. 신하들은, 백성들은 또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미친 듯이 내는데 맨날 거들어와. 그러니까는 어차피 세금 내다 죽을 거. 내가 한번 반항이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 진성여왕 때 드디어 농민봉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원종과 뭐다? 애노의 난. 애노의 난이 여기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옛날 사람들 보면 성 없어. 성이 있다는 거는 가문이 있다는 거고, 가문이 있다는 건 귀족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는 뭐 선생님, 저희 진짜 오래된 가문이에요. 우리의 거의 한 60%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6.25 전쟁 때 수많은 족보가 불탔어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집은 선생님은 우리 집은 양반 가문 같지는 않고 중인 가문. 나 중인 정도 할게. 중인. 양반은 또 대려 너무 요즘에 희소성이 없어. 중인 가문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신분 따지면 뭐해. 우리의 진짜 많은 수는 귀족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귀족은 정말 드물어.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진골귀족들은 그냥 왕이 계승 전쟁이나 해대고 그러면 지방 세력이 세지게 되자 일부 지방 세력 호족들 중에 신라 이렇게 약해? 얘네 한번 먹을만한데? 그럼 나도 왕 노릇해볼래 라고 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900년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전주 있죠, 여러분. 전주가 옛날 이름이 완산주였어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해서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먹으면서 후백제란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901년에 누굽니까?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알아. 졸리구나. 이런 거 있잖아. 누구예요? 궁예. 궁예가 관심법 얘들아 하잖아. 그래서 자 어디를 송악을 도읍으로 해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신라는 이제 통일된 대동강 남쪽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경상도 일부만 차지하는 신라가 되게 되면서 옛날하고 비슷하게 나라가 하나, 둘, 신라까지 하면 셋이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 부른다? 이때부터를 삼국 시대이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다가 궁예가 진짜 자기를 막 미륵부처라고 하고 완전히 포악한 정치를 해야 되잖아. 미친 거지. 맨날 네 마음을 안다. 양념 통닭 반. 이거만 양념 반, 치킨 반. 알았다. 막 이러면서 얘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막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돼요. 신하들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끝내는 쫓겨나게 되고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918년에 얘들아 욕한 거 아니야? 피디 이거 어떡하지? 픽소리에 넣어줘야 되는 발음이 너무 이상했지? 괜찮지? 괜찮아? 얘들아 900 나 당황했어. 아니 918년에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삑 넣어줘야 돼. 약속한 거야. 네. 용서할게 오늘 좋은 거. 네. 알았지? 918년에 여러분 궁예가 나중에 수도를 송악으로 이제 철원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아니야, 삐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제자님들이 용서해 줄 거야, 그렇지? 얘들아,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원에서 고려를 세웠다가 수도를 어디로 다시 송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송악이 왕건의 근거지였거든요. 오케이? 그러고서는 936년에 후 삼국을 누가? 왕건이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 왕건에 대해서는 부인이 되게 많아요. 남자 학생들이 거의 막 우와! 이러면서 이제 듣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듣게 되는데 안 좋은 거야. 응? 일부 일처제가 최고로 좋은 거야. 선생님은 그래서 그냥 선생님 마음엔 항상 원빈. 원빈.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해 정치제도입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 육부제도를 운영하지만 당나라하고 운영 스타일이 달라요. 당나라는 그 세계성이 각기 균등한 우리가 이제 그런 위치야.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해.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정당성 중심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뭐라 그럴까? 찌끄레기들?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는 정당성은 와! 나머지 이렇게 되는 이런 분위기고요. 자, 통일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중대예요. 중대에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듣는 집사부의 힘이 세지고요.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시중이라 부릅니다. 시중의 파워가 세져요. 그럼 하대는요. 왕권이 약화되죠. 그럼 하대가 되게 되면 다시 상대등의 파워가 세지게 돼요. 오케이? 상대등은 귀족을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등의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요는 중대다. 요는 왕권이 어떨 때 강할 때 세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토지에도 발해는 특별하게 알 거 없어요. 하지만 신라는
중대 왕권이 강화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힘을 강화시켰던 걸 약화시키고 싶죠. 왜? 왕과 진골 귀족은 같이 갈 수 없어. 진골 귀족이 강하면 아까 하대처럼 언제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골 귀족을 약화시켜야 돼.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 돈줄이었던 노급을 어떻게 해요? 폐지해요. 대신 자기 말 잘 들어서 관리 노릇 잘하잖아? 그러면 관료전이라는 거 줬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발해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고구려가 있던 땅에서 발해가 건국된 거기 때문에 옛날엔 지금처럼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 문화가 잘 바뀌지 않아. 그럼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해공주. 정해공주의 무덤이에요. 해자 선생님이 해령인 거 알죠? 그 해자로 생각하면 돼. 정해공주인데 천장 있죠, 여러분. 천장이 우물천장, 얘는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서 고구려 무덤, 고분 양식의 독특한 양식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집에 온돌을 깔았어. 오케이? 이 온돌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난방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하!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라는 뭘 알아둬야 돼? 신라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어. 그래서 자, 부처님의 세상을 이 세상이 표현하고 싶어. 그 멋진 세상을 이 땅이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할 때 불자, 나라 할 때 국자, 불국사.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불국사가 우리가 이제 불국사를 만든 사람이 김대성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윤회를 믿은 거야. 만든 게 불국사라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든 게 석굴암. 석굴암은 석굴사라고도 불리는 석굴암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교하면 종, 땡, 이 종 있잖아. 그래서 자, 성덕대왕 신종, 이거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국사 보게 되면 여러분, 자, 불국사 3층 석탑, 이거는 이제 석가탑을 우리가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불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교 문화의 발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정말 중요한 핵심만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연표로 한번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마무리 꿀떡꿀떡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쌤과 함께 마무리해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정말 꿀떡꿀떡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다 못 받아 먹을 때 그럴 리는 없죠. 선생님은 배부른 게 뭐야? 난 진짜 제일 행복할 때가 먹고선 또 먹을 때. 피디님 그러지 않아요? 진짜 내가 그리고 제일 열받을 때가 뷔페. 뷔페는 참 신기한 게 계산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배고프지 않아요? 나 여기까지 탔어. 못 먹을 것 같은데 계산하고 나오면 쑥 내려가 있더라고. 좀 걸었어야 돼, 뷔페에서. 내가 그냥 급하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여튼 여러분, 자, 그래도 우리 제자님들이 나보다 위가 좀 작으니까 혹시 못 받아 먹을 때를 대비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만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건 뭡니까? 남쪽에 통일신라가 북쪽에 발해가 있는 무슨 시대였죠? 남북국 시대이다라는 거죠.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는 요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 한반도의 북쪽과 만주는 누가? 발해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대동강의 아래쪽은 통일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대동강이 기점이냐면 나당 연맹을 맺을 때 이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가 도와준다면 자,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땅은 당나라한테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는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 때부터를 뭐라 부른다? 중대라 부른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의 마지막 자손이었던 무열왕이 왕의 자리, 해공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그때까지를 중대라 부르고요. 중대의 특징은 뭡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진골 귀족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자, 왕권이 강하게 되면은 자, 왕의 비서기관인 어디? 집사부의 파워가 세지게 되고요.
자, 집사부의 우두머리 시중이라 부르죠. 시중의 파워가 세집니다.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을 대변하는 우리가 화백회의 예, 힘이 약화되고요. 자, 상대 등의 힘도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신라 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진골 귀족의 힘이 세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골 귀족이 지방을 컨트롤 못해. 왕도 못하는 거야. 왜? 왕이 계승 전쟁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 부른다? 두 글자로 호족이다라고 불러요. 미안해요. 다 부러져요. 이거 힘이 너무 좋아서 그래. 호족이다라고 불러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 호족들. 그래서 요 호족 중에 정말 힘이 셌던 견훤이 무엇을? 후백제를. 그 다음에 왕건, 우리가 이제 그 궁예가 무엇을? 후고구려를. 요게 나중에 왕건에 의해서 뭐가 된다? 고려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요때부터 우린 뭐라 부른다? 삼국시대이다라고, 후삼국시대이다라고 부른다는 거 요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발해는요, 698년에 대조영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대조영. 그 다음은 누구다? 무왕. 그 다음은 문왕. 그 다음에 얘들아 다 몰라도 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전성기 때 왕이 누구죠? 선왕이에요. 선왕. 자, 당나라부터 무슨 칭호를 받습니까? 해, 동, 성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 통일신라가 혼란길 때 발해는 전성기였다라는 거. 근데 이 발해도 아쉽게 몇 년에 926년에 멸망하게 돼요. 됐나요? 선생님이 지금 연도 외우라는 말 안 했어. 연도는 나중에 본강의 할 때 외우자고. 그것도 중요한 거 몇 개만.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굳이 연도 안 외워도 돼. 흐름을 따라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연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연도를 말해주는 이유는 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좀 쉽게 알기 위해서지 지금 연도 외울 필요 없어. 쓸데기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쌤과 함께 이번 시간도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졸아봤자 별거 없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간단하게 진짜 5분만 후룩 보면 돼. 진짜 5분 넘으면 안 해도 돼.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쵸? 부인이 많았던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